올해 평년보다도 더 무더운 것 같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날이 더울 때 냉방병과 함께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질환이 있죠. 바로 장염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돋보기TV의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장염에 걸렸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와 반대로 꼭 하셔야 하는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정 원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는데 내 몸에 면역력이 약하면 장염이 옵니다. 구토, 복통, 발열, 식욕부진, 설사가 대표 증상이죠. 정확한 명칭은 급성 위장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감기처럼 서로 전염이 된다고 해서 스토먹 플루, 직역하면 위장 감기라고도 부릅니다. 장염과 식중독 차이가 뭐냐면요. 급성 위장염의 원인이 음식으로 명확하게 밝혀지면 식중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장염에 걸렸을 때 하시면 큰일 나는 행동 5가지. 첫 번째는 지사제 사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장염으로 하루에도 몇 차례, 수십 차례씩 설사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간혹 약국에서 지사제를 사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사라는 건 우리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여기서 생긴 독소를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우리 몸의 방어기제입니다. 이걸 지사제로 억지로 틀어 막아버리면요, 심하면 독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폐혈증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며칠 휴가 내시고 마음 편하게 드시고 참으면서 지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장염은 초기 24에서 48시간은 가능하면 금식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미음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죠. 이렇게 금식을 하고 죽을 드시다 보면 위장 점막이 좀 회복되면서 여유가 생기고 음식이 확 땡기거든요. 이럴 때 이런 음식 드시면 큰일 납니다. 술 너무 당연하고요. 마라탕, 짬뽕 같은 매운 음식은 약해진 위장 점막에 상처를 냅니다. 이런 음식 드시면 초기에 금식하고 약 먹고 침 맞고 치료한 거 도루묵됩니다. 또 요거트나 우유에 들어있는 유단백도 설사를 잘 유발하고요.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만 주의하면 드시는 줄 아는데요.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국물 요리도 의외로 장에 자극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 음식도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차라리 짠 음식은 나트륨이나 염소 등 전해질 보충이라도 되는데요. 초콜릿, 사탕, 케이크 같은 단 음식은요, 장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생야채도 조심하세요. 원장님, 야채 식이섬유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지만요, 장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엄청난 자극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찬 음식을 주의하시는데 죽과 미음을 드시더라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 드시지 마시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세요. 그리고 설사를 통해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수분 보충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맹물보다는 전해질이 들어있는 보리차나 이온 음료가 좋습니다. 문제는 시중의 이온 음료는 전해질뿐만 아니라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이걸 물처럼 드시다 보면요, 혈당이 쭉쭉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높은 삼투압 때문에 삼투성 설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연봉이 수백억도 넘는 미국 NBA 프로농구 선수들이요, 스폰서십 때문에 경기 중에 이 회사의 이온 음료를 꼭 마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도 당이 올라갈까봐 이온 음료 통 안에 몰래 생수를 채워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꿀팁입니다. 당 걱정 없는 셀프 이온 음료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맹물에 소금만 타서 드시면 전해질 중에 나트륨과 염소는 보충이 되지만 칼륨은 보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생수 1리터에 소금 반 티스푼, 그리고 오렌지 주스 1컵 300ml나 혹은 꿀 2스푼을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염으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면 손을 자주 씻게 되시잖아요. 그러고서는 가족들이랑 같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시는데요. 비누로 아무리 손을 잘 씻으셔도 수건에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나 원인 세균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장염 환자가 계시면 집에 화장실이 2개일 때는 화장실도 따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수건만큼은 꼭 따로 쓰시고 가능하면 이 수건도 세탁을 따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입이 타는 듯 마르고 호흡이 가쁘고 심박이 불규칙해지거나 팔다리에 쥐가 나고 마비감이 있을 때, 또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울 때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탈수가 심각하다는 뜻이니까 집에서 버티지 말고요.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수액을 맞으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소아나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령의 어르신분들은 초기부터 무리하지 말고 수액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장염이나 식중독으로 고생하실 때 혹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꼭 하셔야 될 수칙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 씻기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음식을 만지시기 전후, 그리고 외출 후에는 무조건 흐르는 물에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손만 잘 씻어도 많은 감염병이 예방됩니다. 두 번째, 익혀먹기입니다. 평소에 회를 아무리 잘 드시던 분들도요, 몸이 피곤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즉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특히 여름철에 회나 육회 같은 날음식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굴이나 조개 같은 어패류는 반드시 중심까지 팔팔 끓여서 익혀 드세요. 자, 다음 여름 식중독 예방에서 의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도마 관리입니다. 생고기나 생선, 달걀을 손질한 뒤에 도마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식중독균이 도마의 칼자국 사이에 남아있다가 다른 식자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걸 교차 오염이라고 합니다. 도마는 사용 후에 바로 따뜻한 물과 주방 세제로 잘 씻어주시고요. 생고기나 생닭, 생선을 손질한 후에는 뜨거운 물을 끼얹거나 염소 소독제, 즉 락스를 희석해서 소독합니다. 이때는 물 4리터에 락스 1스푼 비율로 희석하시면 됩니다. 그 후 반드시 세워서 도마를 말려주시고요. 도마가 젖은 채로 있으면 이 칼자국 사이에 수분이 남아서 세균 번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도마는 생고기나 생선용 하나, 과일과 채소용 하나, 조리된 음식을 자르는 용 하나, 3가지로 나눠서 사용하시고, 도마를 쓰실 때 깊은 칼자국이 나거나 갈라졌거나 냄새가 난다 싶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그리고 날이 더우면 얼음물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죠?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게 얼음틀 관리입니다. 얼음을 만들거나 꺼내는 과정에서 의외로 세균의 오염이 잘 됩니다. 얼음을 한번 쓰셨으면요, 반드시 남은 얼음 꺼내서 버리시고요. 얼음틀은 주방 세제로 닦은 후에 완전히 말려서 재사용하세요. 또 얼음틀에서 냄새가 난다 싶으면 식초물에 담궜다가 헹궈서 사용하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우리를 괴롭히는 장염이 있을 때 또는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 5가지와 꼭 하셔야 할 행동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돋보기TV의 부천어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